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채택된 서정과 영상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서정 요지와 영상 제시하십시오. 우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 피청구인 청구인 측이 소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이후 우리 심판 과정에서 상세하게 반박이 이루어질 예정이겠습니다만은,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은 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에 기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몰이로 수사를 하면서 며칠 뒤인 7일, 8일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뒤집힌 상황은 문제된 계엄이 과거의 통념과 같은 그런 정식의 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영상에서 분절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의 PPT를 사용하여 서중 중 일부에 대한 요지를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제1호증의 1은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을 제4호증은 법원이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 파일을 절취하여 위조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을 제3호증의 4 및 19는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을제 3호증의 4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투표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비상계엄 이후 삭제하였습니다. 을제 3호증의 2는 인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 드립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서 한 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을제 3호증의 10일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증 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도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서증요지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증요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의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이 있습니까? 우선 청구인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피청구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휴정 후에 저희들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을제 83호증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재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거는 지금 증거가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동영상이 저쪽에서 그 재생이 됐기 때문에 공평하게 의미에서 아니 예. 그거는 공평한 거하고 다르죠. 증거 채택되어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에 속하는 거라서 그건 공평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2가지만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철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 있으십니까? 네.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에서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선거 부정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 행정부이며 국가정보기관이며 이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선거 부정의 위험이 더욱 더 큰 기관이 선거 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선거 공정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구겨 넣는 주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극장 안에서 불이하라고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 선거 부정론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는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인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 청구인 증인 네. 다음 일부터 이제 관련자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김용현 증인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증인들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군통수권자 지위에 있으면서 선언했던 이 계엄 선포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국회,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을 하게 될 텐데,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이제 심판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탄핵 이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